꿀같은 설 연휴를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요즘, 때이른 초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평균 10도 정도 높다고 하니 정말 봄 날씨가 따로 없죠.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 사실 다니기에는 편리하지만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 바로 미세먼지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연속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시민 대응 요령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모임이 있을 때에는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모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 미세먼지가 높은 도로변이나 공사장 등에서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요. 또 호흡량이 증가되어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 활동도 줄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외출 후 깨끗이 씻으셔야 되는데요. 특히 손, 발, 눈, 코 등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도 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외출 다녀오신 후에는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실내, 실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적절히 환기해 주시고 실내 먼지는 물청소로 제거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일이에요.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폐기물 태우는 행위 자제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가 많이 아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럿이서 함께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 FM, 서대문 이머저머 홍삼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이미지 드래곤즈의 빌리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Hey, you burn me up, you b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you burn me down, you build me up, believer. Turn your spirit to a dove, oh, ooh, your spirit up above, oh, ooh. I was choking in the crowd, building my rain up in the cloud, falling like ashes to the ground, hoping my feelings, they would drown, but they never did, ever lived, 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open and rained down, it rained down like. Hey, you burn me up, you b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you burn me down, you build me up.
face of the fire and the flames. You're the face of the future,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But they never did, ever lived, 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up when it rained down. It rained down like. Hey, you turn me up, you t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you turn me up, you t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let the bullets fly, let them rain. My life, my love, my God, it came from. Hey, you turn me up, you turn me up, believer, believer. 서대문구 소식. 네, 서대문구 소식 네. 세 가지 또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내셨어요? 아, 네, 잘 보냈죠. 식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또 가서 또 하룻밤씩 또 자고 또 아. 재미나게 또 보내고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연휴 때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왜 식구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음료수도 좀 마시게 되고 네네네. 하니까 네네. 또 페트병이 또 생겨가지고 아, 제가 올 때 그 페트병 넣고 오셨어요? 넣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네. 진짜 이거 조금 알려드리려고요. 뭐요? 어쨌든 집에서 챙겨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그 큰 페트병 위주로 해서 챙겨가지고 왔어요. 네. 왜냐면 이제 재활용 버릴 때 우리는 매주 수요일에 버려야 되니까 네. 수요일까지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으니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져갔단 말이에요. 큰 네. 걸 위주로. 네. 그랬는데 큰 페트병 중에서 조금 페트병이 그 라벨지가 잘 안 뜯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알죠? 맞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이 페트병이 수거하는 거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네. 원래 왜 페트병을 감싸서 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페트병에 맞아요, 라벨지 맞아요. 붙어 있는 거 네네네. 그것도 넣으시면 안 되는 게 걔는 좀 그 병 자체가 딱딱하거든요. 네. 아까 라벨지를 벗겨도 안 된다. 라벨지를 아. 벗겨도 걔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말랑말랑한 페트병인데도 네. 라벨지 제거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제이슨한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라벨지를 네. 그 말랑말랑한 페트병의 라벨지를 벗겨도 그쵸 이렇게 약간 스티커 들떨어진 것처럼 붙어 맞아요. 있잖아요. 스티커 들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네. 붙어 있는 거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 요거 안 들어가요. 그 자동으로 걔네가 안 받는 거요? 네, 이게 라벨지 오. 제거 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똑똑하네요, 걔네. 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게 면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세로는 한 2cm, 그냥 조금만 영수증만한 크기 가로는 정도. 한 10cm. 그러니까 네. 진짜 작은 범위 정도에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잘 긁고 잘 안 떨어져요. 네. 요것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거 안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기계가 예민한 친구예요. 예민한 친구네요.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이제 페트병 이게 수거하러 오셨을 때 저런 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지고 오지 마시라고 제가 일단 아니면 저거를 진짜 완전히 자리 잡고 칼로 완전히 앉아서 이렇게. 다 뜯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안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서대문구 첫 소식이 그 관련된 소식인가 보죠? 아니요, 전혀 관련 없어요. 네. 뭐 관련이라고 하면 뭐 또 관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네. 2024년도에도 네. 친환경 보일러 네. 설치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대요. 정말 매년 사실 이 소식을 네, 그쵸? 접하긴 네. 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신청하는 거는 네. 저소득층, 취약계층 네. 해서 한 대당 6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네. 이거는 되게 큰 거거든요. 60만 원 지원은. 그런가요? 그렇죠. 보통은 왜냐하면 1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을 때는 1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이 지원 금액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한해서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60만 원 지원 이렇게 금액이 엄청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많이 지원을 해주실 때는 네. 하여간에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언제까지 이게 신청을 하는 거죠? 일단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 네네. 지금 2024년 2월 13일 화요일부터 지금 받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우편 접수한 부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선착순으로 끊어내나 봐요. 네네. 그런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렇게 있는데 신규가 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신규가 뭐냐면 뭐예요?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이상이 일단 지원 대상에 추가가 포함이 됐어요. 됐군요. 네네네. 70% 정도면 그래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자녀를 이상 해야 되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4인 가족 합쳐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4만 2,350원 미만이시면 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범위가 굉장히 넓을 거예요. 아마. 네네 맞아요. 네. 또 단서가 또 있는데요.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둘인데 성인 자녀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인 자녀는 독립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독립할 네. 수도 있고 이제 꽤 합리적인 이유인데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랑 같이 아마 거주하기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 여부를 따지나 봐요. 네 네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두 네네. 자녀 이상일 때 네. 중위소득 70% 이하니까요. 요 네. 정도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네, 되지 네. 않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이미 지급을 받은 가구는 안 되고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또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때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을 하니까요. 네. 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를. 그러네요. 네. 이게 좀 네. 한 번쯤 이렇게 좀 저도 좀 관심 갖고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매년 이거를 지원하잖아요. 네. 그 국가에서 꾸준히 이거를 지원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그죠? 이게 과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 교체가 되는지도 사실 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보긴 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가스 요금이 네. 엄청 많이 준대요. 그래요? 가스 요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네. 사실은 이게 친환경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설치를 최초 설치비가 비싸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라에서도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개인도 또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60만 원 정도 만약에 지원이 나온다 그러면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아마 이렇게 이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그냥 네. 일반 보일러로 교환하시는 것보다 60만 원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친환경 보일러가 조금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친환경 보일러에서는 그 물이 배출이 될 수 있는 배수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번에도 네.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네네네.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응축수 배관 설치가 안 되는 경우는 설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전에 확인해봐야 되겠네. 확인해 보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네. 보조금 지급 요청서 내시고 네. 보일러 설치 영수증 네.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사진 잘 찍으셔야 된다고. 저번에 되게 좀 복잡했던 걸로 그래서 그때 네. 제 기억이 나는 게 네. 제가 한숨을 푹 쉬었더니 이녹쌤이 막 웃으시면서 네. 정말 준비할 게 많다고 그랬는데 네.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한다 생각하면 그쵸? 네, 거기다 이거는 6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일러. 그때는 10만 네. 원이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60만 원이니까 조금 할만해요. 더 동기부여가 되네. 네네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출 서류가 조금 많기는 해요. 맞아. 그때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 좀 잘 해보시고 네. 만약에 내가 이게 지원 대상이 되겠다 싶으시면
무조건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고 네. 또 교체할 때가 되셨을 때 그쵸. 네네 교체하셨을 때가 되면 이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는 이제 기후환경과 맑은 대기팀이고요. 서대문구청 본관 4층에 있어요. 그런데 메일이나 팩스로는 접수를 하지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방문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우편 제출하시든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문의처 02330-1499 친환경 보일러 담당자 분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우편 제출하시거나 방문 제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네네. 혹시라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네. 반려동물 때문에 외출을 잘 못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취약계층들은 사실은 더 어렵겠죠. 그쵸.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어디다 호텔, 애견 호텔 같은 데다 이제 맡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비용이 문제가 되죠. 네, 네.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 동네 펫 위탁소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접수는 올해 2월 5일부터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고요. 네. 일단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의 네.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네, 일단은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비용은 무료로 지원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최대 10일,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나 아니면 내가 일 있을 때 네. 최대 10일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 돌봄을 해주는데요. 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죠. 50일까지 된대요. 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지정되어 있는 우리 동네 펫 위탁소가 지금 2군데가 있어요. 아. 주주펫이라고 하는 곳하고요. 네. 연희도그라고 하는 곳 2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주펫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다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연희도그는 반려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집참해서 네. 위탁보호 신청서 가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네. 맡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위탁소에 직접 가서 네.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렇죠, 건가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증빙 서류 있잖아요. 아까 네, 지원 대상인 네네.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고 네네. 방문하셔서 보호서 신청하시는데 근데 또 왜 그 위탁소의 사정에 의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또 그렇죠. 확인을 해보고 가셔야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펫 같은 경우는 026216-0028번으로 문의를 해보시고요. 네. 연희도그는 0507-134-6319번으로 문의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네.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반려인의 인구가 네네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마 이런 위탁 시설 같은 것들도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제 네네. 주변에는 정말 그 반려묘, 반려견 가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다들 왜 우리 명절 네네네. 때, 맞아요. 네, 이럴 때 움직일 때 항상 그것들 이렇게 막 교대로 친구들끼리 맞아요, 봐주고, 맞아요. 네, 저도 친구가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고양이 2마리를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간 제가 그 고양이 2마리를 봐줬던 기억이, 네. 그렇게 이렇게 약간 품앗이처럼 맞아요. 이제 했었는데, 위탁소 이렇게 있으면 참 좋죠. 네. 보통 이렇게 고양이 키우는 집들은 그 고양이를 그냥 집에다 두고 가서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밥 주고 뭐 요 정도만 하는 것 같은데 또 네. 고양이에 따라 또 좀 다른가? 달라요. 어.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네. 또 좀 놀아야 되고, 네. 놀아줘야 되고. 네. 왜냐면 하루 종일 gat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우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반려동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함께하는 거는 네. 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아이들도 맨날 뭐 고양이 키우고 싶다, 뭐 강아지 키우고 싶다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저도 그래요. 나도 키우고 싶어. 나도 근데, 키우고는 싶어. 그렇지만 책임이 정말 책임이 따라야 맞아요. 되는 일이라 맞아요. 가지고 아, 아무튼 이런 위탁소가 조금 네.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주주펫 연희도구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반려동물 어디다 맡기실 일 있으시면 여기다 네. 좀 맡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번째 노래로 얼마 전에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어쩌다 사장인가? 네네네네. 거기에서 이 노래가 나왔어요. 네네네. 차태현 씨가 그 홍경민 씨가 저도 부르는 봤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맞아.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도. 나도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약간 눈물이 조금 찍 나더라고요. 네. 하여간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아빠들을 위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중식이의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 봐 들을게요. 네. 네.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들킬까봐 누가 날 흉볼까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봐 혼자 원 없이 울고 싶어서 맞아 그래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맞아 그래 나도 웃고 말하고 화도 내요 나도 애교 부리고 실수해요 마음이 아프면 울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맨날 틀리고 후회해요 나도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다 큰 어른도 울어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사람들이 볼까봐 눈물을 들킬까봐 누가 날 흉볼까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봐 혼자 원 없이 울고 싶어서 맞아 그래 나도 웃고 말하고 화도 내요 나도 애교 부리고 실수해요 마음이 아프면 울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맨날 틀리고 후회해요 나도 너무 떨리고
않는다고요.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맞아 그래. 네. 네. 아, 또 이거 가슴이 또 이거 갱년기 음악이잖아요. 가슴이 약간 또 이게 뭐 뭐라 그래야 돼? 뭐 느물느물한다 그러지. 뭐라 그래야 되죠? 몽글몽글. 아니 몽글몽글은 좀 약간 좀 귀엽고 좀 좋은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느물느물해진다 그럴까? 약간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네. 네. 다음 소식은 뭐죠? 아, 다음 소식은요. 네. 서대문구에 모자건강증진센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여기 뭐 하는 데인가요? 그 공공산후조리원. 네네. 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이고요. 네. 북가자동에 있는데요. 새 주소로는 증가로 30길 45. 그러네요. 증산역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원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모자 건강 증진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네. 말 그대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출산, 그러니까 임신 준비, 출산 그리고 네. 또 육아까지 네.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곳인데 네. 그 토닥토닥 심리 상담실, 맘 편한 영양 상담실을 하고 있다고 지금 네. 홈페이지에 보니까 네. 또 공고가 났네요. 요새 진짜 근데 저기 출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출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또. 근데 어쨌든 이 저출생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정말 얼마 전에도 그 품에 가득이라는 그 새로운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산 후 3년 이내에 네. 있는 난임 부부, 임산부, 산모, 뭐 양육모 다 해서 전문 심리 상담사와 1대1로 상담을 해주고요. 네. 1인당 기본으로 4회기, 회기당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상담을 좀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반 상담을 좀 해서 선별을 해서 이제 등록 대상자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우울증이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고위험군들은 또 상담을 또 연계를 해주고 또 네. 관리해주고 네.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지금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어떤 정신적인 병에 관련해서 네. 그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네.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맞아요. 네네네. 진짜 특히 그 임신 또 출산 그쵸. 또 육아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쵸, 심리적으로 굉장히 네. 그 우울감을 느끼거나 또 불안하고 그쵸,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들도.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생각하면 다들 그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네. 자기는 뭐 임신했을 때 너무 뭐 행복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임신과 출산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육아 과정보다. 저 임신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이 낳을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땐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굉장히 큰 육체적, 네네네네. 정신적 변화를 겪는 시기라서. 네, 오히려 이제 아기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모성애라는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육아 스트레스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했는데 임신했을 때 또 이제 출산의 그 과정, 정말 네네네. 괴로웠었던. 네. 근데 이제 또 육아 하시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것을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게 맞고 네. 그 당사자 그러니까
여성 외에 다른 가족들 구성원들이 네. 이 모든 것이 여성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사고 자체가 네네네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자 건강증진센터에서 이제 엄마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네. 심리 상담실 운영도 하고 네. 또 영양 상담실도 운영을 해요.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기들 영양 상태도 분석해주고 네. 월령별 맞춤 이유식 식단도 추천을 해주고 네. 또 여러 가지 임신부나 수유부들 위한 식생활 정보도 알려주시고 네네. 식생활 관리법 또는 레시피 네. 또 조리 실습까지 또 이렇게 같이 해준다고 하니까요. 네. 너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옆에서 국가가 네네.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너무 바람직한 네.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정말로 저번에도 언제 한번 우리 제이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아니면 요새 애들이 좀 빠르니까 중학교 때 네. 이런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성교육 비디오 네, 같은. 네. 그 성교육을 넘어선 임신 출산 교육이 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네. 너무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되게 기본적인 것들, 아기들 뭐 식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배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게 학교에서도 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나라가 조금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유럽 국가나 네. 에 비해서 좀 그 성에 관한 어떤 것들이 되게 음. 보수적이어가지고 네네. 네,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양지로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아우, 책도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인터넷도 얼마나 그 당시에 네. 인터넷도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네.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이나 됐더라고요. 아유, 나이만 먹고 정말. 근데 이제 하여간에 네. 그렇게 막 열심히 찾아보고 책도 보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너무나 그쵸. 궁금한 여러 가지들이 답답한 있잖아요. 것들. 답답한 것들. 네. 아유,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많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인옥 선생님과 이야기하다가 네. 생각난 것이 네네.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네. 방금 인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답답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부모님에게 묻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엄마 아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 그 사고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대상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네. 언젠가 TV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네. 젊은 친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넥타이를 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도 도움 받고 막 이랬던 것도 또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지금 또 줄줄이 여러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한번 네. 기회가 되면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이 꼭 양측의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요새는 정말 뭐. 많은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점을 꼭 그렇게 마치 4인 가족, 양부모가 다 살아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시설이 계속 생기는 거는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개인이 못하는 거, 가정에서 그쵸, 못하는 거 그쵸. 나라에서 좀 해줘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모자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로 들어가셔서 네. 보건소 교육을 누르시면 네. 여기서 이제 서대문구를 다시 자치구에서 찾아가지고 네. 이제 검색을 누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모자 건강 건강 증진센터에서 증진센터.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3일부터 신청을 받는 나는야 꼬마 요리사
그리고 또 이제 2월 6일부터 신청받았던 튼튼맘 영양 밸런스 찾기. 네. 13일부터 했던 행복한 예비 엄마 출산 교실 1강. 네. 또 영양 쑥쑥 이유식 교실. 이래서 2월 7일부터 네. 또 이런 지혜로운 부모 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네. 여기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 일단 가입을 하셔서 네. 무슨 교육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시고 네. 교육 신청해보시고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네네네. 무료인가요? 아, 무료도 있고요. 네. 그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는 소정의 재료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네. 네,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02330-3808, 네. 330-3809, 네. 또 380-3807번까지 있네요. 네. 네,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교육도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상담도 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노래 듣고 이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 건데요. 네. 강아솔의 사랑을 하고 있어 듣겠습니다. 네. 제법